써뉴. 제가 그때 그 화실이 불이 나고 필사의 사색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다니면서. 그래서 불 나고 나서 처음 읽었던 책이 세 권이 이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호모 라피엔스, 이반 일리치와 나눈 대화. 이제 이 세 권을 읽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문구들을 적어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화실이 불이 나고서 바로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 다음에 읽을 책을 자연자본주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거를 이제 대여를 해야 되겠다고 메모를 해놨네요. 그래서 2011년 음력 1월 2일 경인날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나고 나서 이제 나는 이 화실이 불타고 나서 어떤 좋은 점을 얻게 되었는가를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 깡패 같은 친구의 방문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의 비밀 화실을 가질 것이다. 비공개 아지트. 약 3명. 3명이 자꾸 놀러 오는 거예요. 2. 모든 공구가 사라져서 노가다 현장에 투입될 필요가 없어졌다. 공구가 있음으로써 공사 현장에 가게 되고 사후 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약 2명의 부탁. 심지어 이 공구 빌려달라는 부탁은 지금까지도,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충전식 체인톱이 있는데 그 익산의 그 철물점 형님이 어디 공사하다가 나무를 하나를 베야 되는데 지름이 25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톱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바쁜 저한테 그 공구를 빌려달라고. 그 현장이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다? 뭐 경기도? 세상에. 물론 그 공구가 몇십만 원 하지만 그렇게 감이 없는, 진짜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체인톱 빌려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지금. 근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공구가 그때 한 500만 원어치가 있었는데, 뭐 그 건축 거 파는 형이 그라인더를 빌려줘라. 근데 제가 이제 뭐냐면은 제가 공구를 빌려줬다가 고장난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용접기 빌려줬다가 고장나고, 막 뭐 돈 주고 공구를 샀는데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막 고장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노가다 현장에 또 가게 돼요. 왜? 제 공구로 제가 사용해서 도대체 어떤 작업을 원하냐, 내가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불나기 전에도 저의 공구를 빌리고자 하는 그 형님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자, 3번. 내게 돈을 후원한 친구가, 이건 사실 투자였죠. 후원이 아니라 투자 계약이었는데, 내가 어떤 그림을 몇 개 그려서 파는지 선물하는지를 감시할 수 없게 되었다. 난 돈 벌어 원금과 투자 이익을 갚을 것이다. 그래서 3배로 이미 다 갚았죠. 그림도 주고 했기 때문에 뭐 3배가 아니라 한 10배로 갚은 것 같아요. 이미 갚았어요. 관련자 2명인데. 아니, 투자를 해놓고 누구를 그림을 선물해야 되겠다는 둥, 뭐가 얼마나 그려져 가고 있냐는 둥. 이때 그 제가 그림 독촉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마음먹었어요. 다시는 투자 계약이나 후원 계약을 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은인이죠, 은인. 이 친구들 때문에 제가 다시는 그 어떤 계약을 통한, 그러니까 그림 판매 계약하고 달라요. 그림 판매 금액의 몇 프로 지분을 갖겠다, 뭐 이런 계약인 건데, 이런 걸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간섭이 심해가지고. 4번은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화실 앞 밭을 경영하는 인성고 선배와 푸른 부동산 누님의 땅 되찾기, 비닐하우스와 길로 먹혀 들어간 약 20-30평의 땅, 조치에 껴들지 않아도 된다. 내게 전화번호를 묻거나 잘 얘기해보라는 청탁이 몇 번 있어서 곤란했다. 이제 기억이 나네. 이제 그 인성고 선배의 그 두현이 선배일 건데, 두현이 선배가 산 땅을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불 공장을 하던 그 최 장로님이, 최집사였나? 아무튼 장로님이 기를 내버린 거예요. 기를 냈는데 그게 길쭉하게 그 밭이 먹어 들어가 가지고 약 2, 30평 정도가 경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와, 처음에 제가요, 이거 찍으니까 생각나네. 그 비닐하우스 화실을 이제 가는데 그 이불 공장 하던 그 최집사인가 최장로가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길을 왜 나보고 쓰냐는 거예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로 가려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길이 아니었던 거야. 제 고등학교 선배 땅 위에다가 자기가 무단으로 길을 낸 거였어. 알고 보니까. 와, 완전히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땅도 아닌 거에다가 무단으로 길을 냈는데 저한테 그렇게 텃세를 부린 거예요. 그 길을 사용하지 말라고. 와, 그거 알면서 좀 통쾌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제가 싸움을 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그걸 되찾아야 된다 그러니, 그럼 그 길을 되찾아주면 나는 그 비닐하우스로 그 자동차가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를 임대한 입장에서 이 인성고 선배를 편을 들 수도 없고, 인성고 선배하고 푸른부동산 누님이 그 남매지간이에요. 푸른부동산 하안동에 있어요. 저기 하안동에 지금 가면 아직도 이 부동산 일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나는 그 길을 사용해야 되고, 그 인성고 선배는 그 길을 찾아서 그 밭으로 다시 바꿔서 읽어야 된다 그러고. 와,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실이 불이 나니까 이 골치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5번. 태울 수도 치울 수도 없는 시설과 물건들 때문에 매달 33만 원의 월세 현찰이 나가야 했는데 그 현금을 내 새로운 계획에 쓸 수 있게 되었다. 책, 학비, 재료비 등등. 그때 이제 불났다고 그래가지고 광명미업에서 2년치 회비를 면제해줬고요. 2년치 회비를 얼마 안 돼요. 24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플러스 알파, 필사의 사색으로 지력을 높이고 돈과 시간을 줄이게 되었다. 필사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장을 옮겨 쓰는 거죠. 두뇌의 효율적 종합적 운영을 부르므로 두뇌 가소성과 항상성을 높인다. IQ 향상.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필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뭐 명언도 또 많은데 하나만, 칼 융, 창조적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연출된다. 자, 장자 얘기 재밌는데 이 호모 라피엔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그레이엄이 아무튼 굉장한 책을 썼던 책인데, 아무튼 그레이엄에 따르면 부처와 달리 장자는 꿈에서 깨어나기를 추구하기보다는 더 명료히 꿈꾸려 했다. 불교도는 꿈에서 깨어나려 하고 장자는 꿈으로 깨어나려고 한다. 꿈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은 꿈이라는 사실이 어떤 성취도 영속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또한 삶이 꿈들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두려움과 후회도 희망이나 열망만큼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무슨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냥 즐거운 꿈을 꾸면 된다. 그런 게 이제 그 장자의 그 나비의 꿈 이후에 호전몽 이후에 어떤, 이 보면은 장자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아도 없고 자아라는 꿈에서 깨어남도 없다. 우리는 환상을 없앨 수 없다. 환상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재밌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자, 9분 30초가 지나갔는데 러셀의 명언을 여기다가 버트런드 러셀. 아하. 야, 버트런드 러셀이 이런 1차 세계대전 중에 한 말이네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돈보다 파괴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맨 뒤에 BBC 행복지수 조사 1부터 10 중에서 1, 2, 3, 4, 5를 적어놨는데 1번 강가에서 모래성을 만드는 아이. 이게 이제 그 화가의 상태죠. 대가도 보상도 없는 놀이. 현재 자기 충실도가 100%다. 저녁밥 걱정도 배고픔도 있는다. 이 저녁에 아기를 목욕시키는 어머니. 이거는 그 사랑을 주는 그 헌신도 100%. 케어, 그 케어해주는. 그래서 행복하다 이거죠. 수술을 성공시킨 의사. 전문성이 인정받고 생명을 살렸다는 거에 대한 보람, 완성도. 4. 오, 여기 화가 나오네. 작품의 활용 점정을 앞둔 화가, 그 다음에 그 사인을 앞두고 담배나 술 한 잔,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 화가. 재밌네. 기막힌 신비한 풍경을 찍은 직후의 사진작가. 이건 제가 아마 추가한 것 같아요. 이건 추가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 영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프랑스였으면 이 4번이 3번이 되고 수술을 성공시킨 의사가 4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요. 5번이 아마 계약을 성사시킨 사업가였을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변별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근데 어찌됐건 보면은 자기가 원했던 계약을 성사시킨 사업가, 작품의 활용 점정을 앞두고 사인 직전에 담배 한 대 피는 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술 한잔 하면서 마지막에 착 사인하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린 의사, 아기를 목욕시킨 어머니, 강가에서 모래성을 만드는 아이. 어쨌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저는 지금 현재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지금 다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어찌됐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것으로 그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꿈보다 해몽이란 말은 실은 야 꿈은 별로인데 너 해몽을 왜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꿈의 내용보다는 그 해몽의 내용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것의 뜻은 뭐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에 있는 거 읽고 시간이 다 돼서 프랑크 아펠 회장의 말인데, 운 좋은 실패도 있다.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실수를 인정하는 이에게 운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예전 전략이 문제였다고 말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다시 전략을 수정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늘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빨리 인정하고 고치는 데 있다. 이상입니다. 필사의사색. 이 노트 말고 또 다른 노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뉴.